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여러분들 날씨가 더워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벌써 올해 4분의 3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법안들이 통과됐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경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취임한 첫 해이기도 한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아주 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건강보험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된 것도 있고 경찰, 공권력, 차별 등 여러 부문에서 법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실제로 주 상하원을 통과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드리는 것 중 상당수는 이미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마쳐서 확정된 거고요. 그리고 일부 서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긴 한데 이건 다음 달 중순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섬 주지사는 다음 달 중순까지 서명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이민자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상정이 되잖아요. 네. 올해 통과된 것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죠? 네, 이 이민자 중에서도 이제 불법 이민자 관련된 건데요. 지난 6월 아마 워낙 크게 보도된 만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 불법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전면 제공하기로 했죠. 네. 불법 체류 중인 19살에서 25살 성인 이민자도 소득 등 재정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죠.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이민자 9만여 명이 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고요. 불법 이민자의 메디케이드를 적용하는 구상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건강보험 이용,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건강보험용 지원이라는 큰 계획의 일부로 추진됐는데요. 따라서 연간 소득이 연방 정부가 설정한 빈곤선의 약 6배 이상, 4인 가구는 정부로부터 매달 한 $100 정도의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아동 백신에 관한 법안도 있었죠. 네, 아이들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네. 일부 예외 규정을 둬도 괜찮으냐 이게 지난해부터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을 비롯해서 이곳 캘리포니아주 등 유태인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서 홍역 발병이 확산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새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정됐습니다. 한 의사가 1년에 5차례 이상 백신 접종 예외를 인정해주면 감독 관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95% 미만이 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네. 자, 오늘 캘리포니아를 트럼프 대통령이 찼습니다. LA 오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 차가 많이 밀렸었잖아요. 네. 캘리포니아주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숙적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네. 항상 부딪히는데 통과된 법안만 봐도요. 이 둘이 좀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는 그 기싸움이 좀 느껴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금 신고 내역을 공개하길 거부하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보란 듯이 줄줄이 납세 내역을 공개했었는데요. 이곳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선 후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 세금 내역을 공개토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캠페인과 전국 공화당은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요. 관련 심리는 이틀 후인 19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맞대결하는 모양새의 법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시행되어 왔던 환경보호 정책도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지 못하도록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도국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주정부를 따라야 할지 혼동스럽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입니다. 렌트비가 치솟다 보니까 거주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노숙자들이 늘고 있는데 렌트비 인상 제한이 또 생겨나죠? 네, 내년 1월부터는 렌트비 인상폭이 제한됩니다. 1년에 5% 플러스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는 렌트비를 올리지 못하는 거죠.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가 2.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간 렌트비 최대 인상률을 7.5% 넘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렌트비가 $2,000다라고 하면 1년에 $150 이상은 못 올리는 거죠. 이것도 세입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게 아무래도 지금은 그 이상을 올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냥 뭐 $200 이상씩 훅훅 올리는데 그렇죠.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건축한 지 15년이 되지 않았거나 임대용 단독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이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고요. 섹션 A 수혜자라고 해서 렌트를 거부하는 것도 역시 금지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번에 세입자들의 승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끔 그 렌트 세입자를 원하는 글에 보면 섹션 8은 뭐 받지 않겠다 이런 네. 글들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캘리포니아는 막 고온건조한 기온이 계속되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굉장히 산불 때문에 몸살을 앓았잖아요. 네. 올해는 그나마 좀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산불과 관련된 법안도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이 시기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20만 에이커 이상이 산불 때문에 전소됐고요. 최소 12명이 산불로 숨졌고 산불이 집어삼킨 주택 수도 수백 채에 달했습니다. 네. 이런 최악의 산불을 경험한 뒤에 최대 전력회사 PG&E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투자자가 소유한 유틸리티 회사 3곳에 합쳐서 총 $50억 달러를 안전 개선했을 것을 법제화했고요. 그리고 안전 규정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났을 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210억 달러 펀드도 조성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경찰이 용의자를 향해서 총을 쏘는 관행 이것도 엄격하게 국한시키는 법도 지금 제정이 됐죠. 네, 이건 지난달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인데요. 경찰의 총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지금은 reasonable, 그러니까 합당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necessary, 불가피한 때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다가온다든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곧바로 총을 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찰이 용의자에게서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걸 한정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도주하는 용의자에게는 총을 쓸 수 없도록 했고요. 네. 이건 187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캘리포니아주 경찰 직무 집행법이 거의 1세기 만에 획기적으로 업데이트된 것이어서 상당히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좀 생소한 거예요. 대학 운동 선수들의 영리 활동에 관한 법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에요? 네, 이건 전국 대학 스포츠 협의회 NCAA는 이제 대학 운동 선수들이 이름이나 이미지 그리고 외모를 이용해서 돈 버는 걸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학교가 선수들에게 직접 보상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 개인 레슨을 통해서 돈 버는 것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런 대학 운동 선수들이 자신의 이름, 이미지, 외모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아직까지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진 않았고 어떤 입장인지도 밝히진 않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주지사가 서명을 이제 해서 확정이 되면 2023년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당연히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만 적용되지만 미 전역의 스포츠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리그에 나가기 전에도 이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렇죠.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 이름과 이미지 홍보해서 또 네. 제품을 만들어 팔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길이 열리는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법안에 찬성합니다. 네. 왜 대학생들이 왜 돈을 못 법니까? 꼭 스포츠만 꼭 그렇게 제한되는 법이 왜 있어야 됩니까? 저는 예전부터 그게 좀 이상했었어요. 네, 이 대학생들이 말이죠. 뭐 네. 골프 대회 나가서 아마추어로 가서 예를 들어서 비싼 대회 이 뭐 메스터스나 이런 데 가서 우승을 해도 네. 예를 하면은 네. 상금을 안 줘요. 상금은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난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마추어들도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네. 뭐 그게 다른 쪽으로 나쁜 쪽으로만 그게 악용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뭐 영리 활동하는 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버와 리프트 같은 이 기존의 경제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의 경우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네, 이 플랫폼 경제, 기그 경제 종사자 등을 이제 노동법상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독립 계약자로 만드는 걸 규제하는 법안인데요. 네. 이 법안은 기업이 레이버를 제공받을 때 이른바 ABC 테스트라는 걸 통과해야만 인플로이가 아니라 컨트랙터, 독립 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지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요. 그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다. 이렇게 했을 때 해당 사업에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지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들의 경우 독립 계약자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근데 인플로이로서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 내용은 박형균 기자가 한국으로 휴가를 갔을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실효가 되면, 그러니까 그 발생이 되면 네. 문제는 우버하고 리프트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법안은 주의회만 통과된 상태고 주지사 서명은 남겨두고 있는데 뉴섬 주지사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무난히 확정돼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버와 리프트가 이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네.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내년 선거에서 이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민 발의안을 이제 발의를 하려고 6천만 달러를 이미 쏟아붓고 있고요. 추가 자금 투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우버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안이 시행된다 해도 운전자들이 자동적으로 인플로이로 재분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기사들을 인플로이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소송이 벌써 제기되고 있고 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로이가 받아야 될 혜택을 그분들한테 다 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엠플로이드로 완전히 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회사로서는 엑스트라 지출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죠. 혜택이 많아지니까. 네, 페이롤 텍스도 또 일부 부담해서 내줘야죠. 네. SDI도 또 내줘야 되죠. 보험도 또 보험도, 들어줘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아마 앞으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문제가 좀 생겨서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이 이제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절충점을 어쨌든, 좀 찾지 않을까요? 네. 네. 이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네.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맞아요. 지난번에 네. 제가 한 10년 전이니까 15년 전에도 그 기억을 하는 게 LA 타임스에 새벽에 그 이 델리버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개인 사업자냐 아니면 회사에 소속이 된 사람이냐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 다 그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세금을 다 내줘야 되니까 네. 그게 어떻게든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1099으로 줘도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또 어필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